한국전쟁 70주년인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한국전쟁에 대한 걸 분단과 분노를 자꾸 조장하는 의미가 아니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한국전쟁을 새롭게 조망하는 이런 게 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역사의 의미를 관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조금만 잡지지만, 우리라도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기획을 하자 해서 이번 한국전쟁 70주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70년의 역사를 한 장의 커트로 보여주는 인식표의 이 녹선 인식표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표지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원창 교수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문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장갑차에 타고 있는 미군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김포 지역에서 유엔군이 전투할 때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1950년 한국 사진가들에게 한국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이었죠. 당시 고가인 카메라를 갖고 있는 이가 많지 않았고,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이가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성 예술 사진가들도 종군을 많이 했어요. 예. 30대 전후의 장년층이었는데 이들은 사회 현실과 인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 전쟁 종군을 통해서. 이몽식 선생님은 미 공무원 USS 소속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9.18 서울 수복 과정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사진의 문제점은 종군 사진가의 사진관에서 야기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화주의 사진에 심취돼 있었던 시기죠. 일제강점기에. 심미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사진 작업을 해온 그들이 종군 사진가가 되었으므로 정쟁 초기에는 절박한 현실을 직면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선과 구도뿐이었다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현장을 봤을 때 왜 찍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유유히 찍을 수도 없었고 그 대상에 카메라를 들이댈 용기도 나지 않았죠. 사고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되지 않죠. 정쟁 사진에 대한 관심과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 나라의 그 사진 미학은 해화주의 사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강점기에 그 다큐멘터리 사진, 현실 인식을 갖는 작업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를 갖기 어려웠어요. 그 일제의 어떤 탄압하에서 저항사진 찍는다는 건 그 시대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는 그런 현실을 기피하는 사진 콘테스트를 장려했어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사진을 찍을 생각조차 못하는 시기였어요. 거기에다가 지배적인 사진 미학도 해화주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진가들이 많이 종군을 했는데 그런 사진 찍기에는 한계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인식이 생기고 사진가의 또 다른 역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몽식 선생님이 남긴 글인데요. 밑에 보시면 폭격으로 부서진 서울은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였다. 그 속에서 시신 섞는 냄새가 진동했다.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고사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서울에 입성한 후 사흘간은 사진을 한 장도 찍을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이문세님이 남기신 인천 상륙작전 사진이 없어요. 찍지도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아름다운 대상만을 아름답게 찍어내려 나의 카메라 버릇을 사흘 동안 극복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점점 예술사진가에서 기록사진가로 변해갔다. 역사의 현장을 기록해서 남기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지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쟁 그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갈등의 현장, 그리고 파괴와 생명 등에 맞닥뜨린 이몽식은 리얼리즘 사진 미학에 눈을 뜨게 된다. 북상 중인 미군 장갑차 대열, 이걸 찍고 서울 대열과 김포 지역의 전투 현장 사진은 전쟁 상황을 직면하게 해주죠. 그리고 서울 수복 과정에서 이 사진입니다. 서울 수복 과정에서 폐허가 된 서울시가지 명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명동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은 전쟁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죠. 그 불에 탄 채에 보신각 쪽이 뚝 떨어져 있어요. 새해에 대한 복숭아 쪽을 치잖아요. 이 복숭아 쪽이 불에 다 타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잘 찍으셨어요. 이문세님이. 이게 청와대 바로 밑에 있는 효자동이 찍은 사진입니다. 조선인민의 경의 수령이시여 김여성 장군 만세, 이렇게 북한에 내려왔을 때 써온 거겠죠. 이게 서울이 막 수복되고, 이게 지우기 전에 찍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게 그 이문세님이 아까 제가 그 일제간접기에 이문세 작업집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사실 프레임 웍이 뛰어나시잖아요. 구성, 또 빛을 보는 눈이. 네. 근데 그게 저는 잘 스며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연주의 경향, 해화주의 경향을 바른 거죠. 프레임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딱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브란스 이 병원이 폭격 맞아서 부서진 것도 보세요. 이 그림자를 이렇게 쫙 넣어갖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찍은 거예요. 이거 보고, 아, 이게 잘 난 융합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이건 좀 리얼리티가 있게 찍었는데, 이 사진 보고, 당신 막 전투하는 청소년 장면 이런 거 막 왜 못 찍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문식 최고의 한국 전쟁 사진은 명동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암울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탉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전원으로 황량한 별판이 된 명동 거리에서 명동 성당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 정쟁터에서 용케 살아남았구나. 수탉의 발걸음을 만드는 생명력의 위대함마저 느껴진다. 그는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자이다. 이문세님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유머와 이투가 있다. 그 한국전쟁이 막 끝나고 이게 구직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명필로 쓰는 사람들마저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게 목에 걸고, 이 폴 스트랜드의 맹인 사진에 버금갈 정도의 리얼리즘 사진으로 꼽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조문호 작가님께서 연출한 사진이다, 광고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문세님이 이제 어느 사진 전시를 열었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작가의 만남 한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진 연출이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진 설명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말을 이제 조문호 선생님 같이 듣고는 한참 뒤에 최근에 이 사진 연출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용어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때 말씀하실 때 이문세님 말한 연출은 조작이라는 의미로 말씀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이문세 선생님 세대만 하더라도 앙리까르트의 불회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거든요. 앙리까르트의 불회송은 절대 비연출 사진을 주장했어요. 절대 비연출. 스트리트에서 사진 찍을 때 몰래 탁 찍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캔디드 포토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딱 있다고 했을 때, 잠시 좀 서 있어 주세요 하고 찍는 것도 아니야. 깔때 불했어. 확 찍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찍었다는 의미로 내가 연출했다고 말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문생님.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에 와서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럼 이문생님이 부직이라는 글자를 적어갖고 이거 들고 가서 사람한테 불러서 이렇게 해서 찍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안 그래도 조문호 쌤에 전화해서 정확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문쌤 말씀하시는 거는 연출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었고 그때 조문호 쌤님도 그럼 연출이 어떤 의미로 연출입니까? 라고 질문도 본인도 못했고 그게 이어진 말도 없었고 그럼 내가 조문호 쌤 물어봤어요. 그럼 폰말을 해갖고 그러고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조문호 쌤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광고 사진으로 표현한 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된 이몽식이라는 사진가가 저는 조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인식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찍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몽생이 남기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6.25 전쟁은 나의 사진 이념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이른바 살롱사진이라 일컫는 예술사진의 경향에 가감한 반기를 들었다. 기존의 사진 경향은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했을 뿐 현실 감각은 전혀 없었다.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 사람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히 예민해 버리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추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의식에서 나온 사진들입니다.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이몽식은 작품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다. 1951년에 찍은 부산 피난민촌 사진. 부산 영주동 피난민촌 사진과 청계천 사진. 청계천 사진. 리얼림 사진의 백미입니다. 사진들은. 사진 등이다. 각지에서 피난온 소개민들의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 부산은 다리 밑이나 산비탈 등 할 것 없이 빈자리가 드물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상동네 어귀에 다다른 여성에서 고단한 삶이 보인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던 피난민은 청계천에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여 집들이 겹겹이 폭연되어 쌓여 있습니다. 청계천 변에 바짝 붙은 집에서 한 여인이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또 멀리 한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이런 리얼리즘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몽생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멍식은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의식과 함께 일상적인 문제에 눈을 돌렸다. 그는 새로운 사진의 양식, 즉 생활주의 사진을 형성해 나갔다. 당시 한국 사진의 지배적인 유형이 뭡니까? 회화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생활주의 사진을 부르짖었던 분들은 소수파예요. 소수파로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멍식은 다수파의 배척을 받았고 그가 온 정성을 쏟은 한국 사진계로부터 오히려 쓰라린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삶을 사실 그대로 찍어 삶에 내재한 보이지 않는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한 생활주의 사진이 종군 사진가였던 이멍식과 이명동 그리고 비평가 구황삼이 중심이 되어 1960년대 한국 사진계에서 크나란 흐름을 형성했죠. 우리나라에서 근대 사진의 개막을 알린 서곡이 되었습니다. 이멍식은 사회적인 현상의 객관 묘사와 생활적인 인간의 순간성을 파악하고 인간적 풍미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사진을 생활주의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주의 사진은 한국 사진계에서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최초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미학적 규범의 성립이었다는 거죠. 이론적 배경을 가진 사진 창작행위였다. 우리의 현실의 바탕으로 한 사진 창작행위의 주장이었고 이론적 전개였다는 거죠. 구본장 선생님 작품에서 한국전쟁 때 아들이 전사하신 거예요. 예. 자, 이게 포트레이트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이게 연출 사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 8대학 교수인데요. 프랑스와 슬라즈 글을 한국인 제자가 번역했는데 이 부분이요. 사아에테주라는 프랑스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연출로 번역했더라고요. 연출로. 이건 연출로 번역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연출이라는 말이 조작으로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이경률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우리가 30분 동안 통화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경률 교수 말이 사에떼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과거부터 쭉 해서 현존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being. 그 다음에 주라는 이게 프레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만든 용어래요. 그럼 현존하고 있는 사람, 역사를 갖고 쭉 현존하고 있는 사람을 프레이하는 사진 찍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출로 표현합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의식을 한 채 촬영된 이 말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의식을 한 채 촬영된 포트레이트의 대부분 작업은 상방 의식을 한 채 촬영된 거예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박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잘 만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널리 쓰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을 한 채 촬영되리라고 해야 돼요. 의식을 한 채 촬영돼. 연출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조금 앞으로 용어 운동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한 명의 어머니이며 자신의 아들을 한국 정치 기간 중 잃었다. 영원한 상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기억. 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켜진 사진이다. 91쪽 한 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피. 어머니, 이어서 유탄, 그리고 허리띠. 이것들은 애도를 표하는 것이다. 죽음을 알리는 이미지이다. 죽음을 암시하는 대상들이 기교가 섞이지 않는 극단적인 단순한 표현으로 훌륭하게 연출되었다. 작품 속의 허리띠는 보이지 않는 몸을 감싸듯이 실체는 없지만 죽은 자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낸다. 부재의 현존, 실존자의 현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모와
인식표와 어느 군인이 갖고 있을 시계 이런 것들이 찍혔습니다. 박정우 작가가 찍은 분단 풍경입니다. 이거 용치죠, 용치. 예. 해안에 이렇게 이제 그 함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용치를 한다든지, 육지에는 탱크 같은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용치였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한 게 나치예요, 나치. 나치가 제일 먼저 용치를 만듭니다. 이 남방 한계선, 바로 잘 아시겠지만 군사 분계선이 있고, 남북으로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있죠. 이 남방 한계선 부근에서 찍은 별도입니다. 군사 분계선까지 가면은 북한에서 총 쏘고 못 갑니다. 남방 한계선까지 가서 헬기로 찍은 사진이고요. 녹선 군사 분계선. 이거 JSA입니다. JS. 아니, 이거.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저는 JSA 몇 번 갔어요. 6.25 관련된 그 프로젝트 하면서. JSA 가면은 스위스 군인과 스웨덴 군인이 있습니다. 그건 와 있고요. 스웨덴 장군이 와 있어요. 장교는 6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장군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좀 우리 민간들하고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기 나라 가면은 친한파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지내면 좋다. 그런 생각하고. 이 GP입니다, GP. 이거는 이제 밤에 이렇게 불을 밝혀놔요. 남방 한계선 우리 쪽에서요. 이게 풍경 사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그게 분단의 현실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